안녕하십니까? 아시안 게임의 열기가 이제 절정에 이르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각종 그 문화 행사가 다채롭게 열리고 있어서 올 10월 달은 아마도 예년에 비해서 더욱 풍성한 그런 문화 행사가 많이 열리는 문화의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에 원로 작곡가 박태현 선생님을 모시고 음악에 담아온 예술혼과 살아오신 길을 들어보는 것이 커다란 의의 있고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태현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거의 글쎄 이런 표현이 좋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은둔 생활을 하시는 분 같이 그렇게 여겨질 정도로 나오시기를 꺼려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모시는데 대단히 힘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곳은 어디십니까? 하키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성남에 살고 있습니다. 아, 성남이요? 네. 네. 성남도 이제 많이 커졌기 때문에. 저 처음에 갈 때보다 아주 대단히 커졌어요. 네. 그럼 성남 시내 그 중심가에 사십니까? 아니면은 성남 시내인지 시외인지 제가 알아도 못 봤지만 네. 지금 올림픽 하키가 벌어지고 있는 공설 운동장 바로 옆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아마 시내가 되겠죠. 가족 같이 계십니까요? 가족은 나 많으면 같이 있지만 지금 저 혼자 있습니다. 다 따로따로 사십니까? 네, 다 키우다 보니까 저 갈 때로 나가고 네. 지금 제가 혼자 저 성남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네. 이 혼자 사시면은 무척 적적하시지 않으실까요? 적적한 거 때로 사람이니까 느끼지는데 네. 누구 찾아오고 애들도 오고 하면 귀찮아서 빨리 가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얘기하고 있죠. 네. 왜 그러냐 하면 뭘 하다 보면 네. 자신이 뭐 하고 싶어서 하던 것을 하다 보면 네. 애들하고 사람 찾아오고 뭐 누구 나가서 만나고 네. 시간 낭비하는 게 아주 아까워서 네. 될 수 있으면 혼자 있기를 원하고 네. 이제 혼자 있는 걸 보면 이제 선생님 말씀대로 외롭지 않느냐, 적적하지 않느냐. 사람이니까 적적하고 외로울 때도 있어야 하나 그게 그렇게 작용을 못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그 손주들이나 뭐 이렇게 귀여운 그 어린이들이 찾아와도 빨리 가라고 그럴 네. 정도로 일에 방해를 받는다 그러시는데 무슨 일로 그렇게 선생님 요즘도 바쁘십니까요? 그래서 그 뭐 나름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네. 주로서 제가 음악 일을 하고 있고 네. 또 집에 들어 틈만 있으면 네. 이제 좀 얘기도 드릴 기회가 있으라고 생각하는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 네, 네, 네. 또 언젠가 어느 잡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가을에 전시회하느냐 묻기 때문에 전시회 하라고 가만 내버려두면 하는데 네. 누구래 찾아오고 네. 또 무슨 일 해달라고 부탁하고 연주해달라고 부탁하면 그림을 그릴 사이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네. 차일필 밀리다 보면
가을이 넘어갈 것도 같고. 네. 네, 그래서 밤중에다가 열심히 하고 있죠. 네. 선생님 저 그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의 상임 지휘자로 네, 그렇습니다. 계시다고 그래요. 네. 근데 그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이라는 것은 얼마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그 모임입니까? 그 역사라면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 이전에 네. 서울 여성 스트링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숙대에 있을 때인데 네. 숙대에서부터 시작해서 1966년도예요. 네. 시작해서 그것에 시작한 것이 모임이 결성이 된 지가 66년입니까? 그렇죠. 그럼 꼭 20년이 됐군요. 20년 되죠. 네, 근데 네, 네. 한 10여 년 하는 동안에 네. 많이 자랐어요. 네. 그때는 실내악도 없었고 네. 무슨 저 현악 합주도 없었고 네, 네. 덕보라고 할까 그래서 네. 해 내려오는 건 요래 해 내려오다가 네. 제가 좀 외국에 나갔다 오는 동안에 네. 그 흐지부지 지금 알아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그러기 때문에 네. 이거 다시 살려야 되겠다 해서 이름을 건쳐가지고 서울 아카데미 앙상블이라고 해가지고 네, 네. 그때 단원 배치를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서 다시 지금 재건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그 단원들은 모두 여성으로 구성이 돼 네, 있다. 남성은 못 참가해요. 전부 여성끼리만 하고 저만이 남성인데 네.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이 여성 단원들인데 왜 상임지휘자는 왜 남자냐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려면 여성끼리 해보라 그래도 그게 또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상임지휘자로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공연은 자주 하십니까? 1년에 정기 연주를 한 2번 하고요. 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제 조그만 연주를 하고 있고 이번에도 11월 6일 날 네. 스위스 지휘자가 와서 개원 지휘로 와서 저희 연주를 갖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이 내일 모레가 팔순이 되십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계산한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 누구든 저를 좀 망치려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 팔순이 뭐예요? 지금 70도 안 됐는데. 그러십니까? 그럼요. 네. 그러면 연세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선생님? 연세에 저는 잘 기억을 못해요. 네. 1900 몇 년 하면 혹시 대답하려면 대답할지 네. 모르지만 1900 몇 년생이십니까, 선생님? 1917년인가 7년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선생님 그 나이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 연세에 제가 아직도 나이 정정하십니까? 잊어버리기는 네. 나이 잊어버리는 32살 때 잊어버렸어요. 네. 왜 잊어버렸느냐 물어보면 네. 막 이유도 있죠. 네. 근데 나이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 네. 할 일을 못해요. 저도 그 한 20대쯤 됐을 때 나이를 잊어버릴 걸 잘못했어요, 선생님. 이제라도 잊어버리시면 지금이라도 잊어버릴까요? 네. 참 대단한 열정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는데 아마도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린 시절 부르시던 그 동요를 통해서 박 선생님을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선생님 그 지금 기억나시는 뭐 나이는 잊으셨다 하지만은 선생님이 쓰신 그 주옥 같은 동요 곡들의 제목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근데 어떤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그래도 이 얘기로 들어주시고 네. 어떤 분이 책 출판하는데 이 태극기가가 누구의 선생님 작곡이라는데 그렇습니까? 물어봤기 때문에 네. 나그 모르겠다고. 네. 네. 그 다른 사람들 다 선생님 작곡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 나 기억 없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연세뿐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시는 거 아닌가요? 건망증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작사한 강서천이라고 그래요. 태극기 노래 작사한 사람이 네. 그 동요 네. 네. 쓰는 사람인데 네. 그 가서 물어보거든이 그 박 선생님의 곡절이에요. 네. 얼마나 제가 기뻐했는지 몰라요. 네. 지금 저작권 협회에서도 네. 그 사용료가 제일 많이 들어와요. 어허. 네. 한 달에 얼마씩 들어온 저작권 그 사용료가 들어오는 네. 게 태극기가 해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데 어허. 그 찾고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네. 혹시 지금 선생님께서는 기억이 안 나시는데 선생님 곡이 이렇게 엉뚱한 곳에서 선생님 곡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료를 갖다 주시는 경우가 많이 근데 있으시겠네요. 그거는 그러면. 처음 제가 그렇게 당한 일이고 네. 지금 때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박태준 씨, 네. 박태현, 네. 뭐 백태현, 네. 박태현 이래가지고 이게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뭐 내가 미칠 때도 있고 냉길 때도 있으니까 그뭐 시정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억나는 대충 그 선생님의 곡으로 말이죠. 달 따러 가자, 산바람, 강바람, 코끼리. 그 기억을 못 하신다고 그러는 것도 또 믿을 수가 없는. 그 믿을 것만 믿고 믿지 않을 건 그만두세요. 알았습니다. 이 봄맞이 가자는 예, 그것도 제 맞습니까, 선생님? 작품으로 돼 있죠. 네. 저희 그 KBS 어린이 합창단이 한번 나왔습니다. 들려주세요. 선생님 곡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듣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청해 주십시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입니다. 코끼리 아저씨는 고개손이래 과자를 주면은 고루했지요. 칙칙폭폭 떠나간다. 어서 올라타라. 우리 동물 웃음 동물 조롱조롱 올라타라. 물 밑에 심고 가신 개나리 꽃도 이 봄 들어 노랗게 피어납니다. 저 많이 날아오는 사운터에서 상처 입은 아저씨를 간호해 주니 흰 모자에 적십자 간호 언니는 천사와 같이도 거룩하지요. 네, 지금 그 소개된 노래 말고도 선생님 곡이 또 많이 있지요. 네. 기억나시는 대로 좀. 주로 이제 그건 동요에 속한 거고. 네네. 그때 이외에 이제 우리 국경일의 노래, 네네. 국경일 노래 가운데 3.1절 노래, 3.1절 선생님 노래, 곡이죠. 한글날 노래. 네네. 또 그다음에 이제 가곡으로서는 그렇게 많이는 안 했지만 저 더러 불리워지는 가곡이 있습니다. 네. 이거 기록된 낙동강 네네. 또 이제 이건 기록 안 돼 있습니다만 해도 백마강 맑은 모래 하는 이런 노래, 네. 삼정산 가곡은 아니지만 애국의 노래. 네네. 동해의 그 산물 초하는 날이나 되면 애국의 노래 굉장히 많이 불러요. 네. 네. 동해에서 네. 이제 그런 노래 등 뭐 동요 이외에도 여러 작품이 있고 네. 지금은 동요는 별로 손을 안 대지만 가곡 같은 데 더러 손을 대고 있어서 네. 언젠가 마음이 잘 돌아가서
작품이 되면 네. 한번 발표할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 음악을 처음 이렇게 관심 있게 시작하신 거는 언제였습니까? 학창 시절에 음악을 근데 시작하셨습니까? 이제 처음에 제가 동요쓸 때 네. 동요로 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매일 써나갔어요. 일기책에 일기 쓰듯이 써나갔는데 그거는 작사를 했습니까? 작사는 제가 아니면 그때 작곡을 하셨습니까? 작곡이죠. 그때 작곡을요. 네. 자 동요나 가사 있는 곡을 작곡하려면 가사를 외우고 있어야 되죠. 네, 항상 네. 그렇기 때문에 동요, 동시, 시집 다 네, 항상 네, 갖고 네, 있는 네. 것이 음악하는 사람은 음악만 하지 시는 모른다 하지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매일 한 곡씩 그렇게 작곡을 매일 하셨습니까? 한 곡씩 썼어요. 근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게 언제 그러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나와서 전문학교 전문학교 있을 때는 매일 한 곡씩 써서 음악에 참 그 타고나신 재질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것도 참 그 어려운 일인데요. 매일 한 곡씩 그 곡을 쓴다는 것도 아무리 짧은 곡이라도 그게 수월하겠습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써버릇 하니까 네. 가사를 늘 외우고 있고 나가다닐 때 집에 있어서 나가다니면 뭐 차 타고 걸으면서도 항상 속에서는 그게 이렇게 움직이거리거든요. 네. 그냥 저녁에 자기 전에는 들어와서 일기 쓰면서 쓰게 되는 것이 네. 꽤 오랜 동안 그렇게 했어요. 애국가를 작곡하시니 고 안익태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인연으로 가까이 지내셨습니까? 평양 제 출생지가 평양입니다. 네네. 평양 아래우집에 살았어요. 아하. 그래서 가족적으로 가깝고 네. 친하고 네. 또 제가 일본 가서 유학하면서 그때 중학교 3학년에 나와서 일본 가서 미술학교에 1년 다녔습니다. 네. 그때 가니까 안익태 그분은 군이다치라는 건 국립인데 지명이죠. 네. 군이다치 고등학원 다닐 때 제가 가서 만나서 한 1년 동안 같이 있었어요, 거기. 네. 그때 아마 그런 데서 어떤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 연배는 어떻게 되십니까? 제가 최근 이제 찾아보니까 네. 저보다 한 5년 위가 안익태예요. 아, 안익태 선생님 한 연세가 5년 위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저 그 어떤 그 영향을 받으신 것 같습니까? 선생님 근데 제일 생각하시기에 제가 안익태 직접적으로 선생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면 안익태 그 형이 일본 가서 군이다치 나와가지고 네. 평양에 와서 첼로 독주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첼로 독주회하는데 첼로 처음 구경했죠. 네. 참 좋은 소리에 좋은 연주를 해서 네. 야 저거 나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네. 근데 그때 안익태는 뭐 첼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관악도 도로 했지만 첼로에 그렇게 아주 제가 좀 매료를 당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을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1년 일본 가서 미술 공부하고 와서 오게 돼서 왔다가 다시 가서는 음악학교 들어갔습니다. 네. 첼로과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첼로 한 4년 동안 네. 하고 와서 여기 오니까 역시 안익태는 항상 저를 찾죠. 네. 그래서 국제음악제 할 때도 그 후에 국제음악제 할 때도 너 여기서 좀 이거 좀 맡아서 해봐. 네. 그래서 막 그 집안 제가 안익태의 국제음악제 관계라든가 음악 활동에 막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 안익태 선생님을 모르는 우리나라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의 인품이라든가 그 청년 시절에 그 어떻게 지내셨으며 어떤 활동을 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까이 지내셨으니 이런 기회에 여기서 안 그 선생님 얘기만 하고 해지자면 모르겠는데 네. 안 선생님 얘기만 하고 해지자면 제가 마음껏 하겠는데 네. 몇 가지만 들어서 이야기하면 네. 그분에겐 불가능이 없습니다. 어허. 한다 그러면 가서 해봐. 그리고 못한다 그러면 큰 난리를 쳐야 해요. 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어서요. 일본에 나가서 일본 경영학단을 지휘해야 될 텐데 오늘 2시에 나가야 할 텐데 오전 중에 아무 연락이 외무부에서 없어요. 네. 그래서 좀 가봐. 너 좀 가봐. 그래서 갔더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게 네. 뭐 잘못됐냐. 하여튼 뭔가 잘못돼서 여권인가가 안 나온다고 그래요. 네. 오늘 오후 2시에 예를 들어 나가야 할 텐데. 출국을 해야 되는데. 네. 오전 아마 그때 10시쯤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외무부에 가서
이번에 여권이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뭔가 잘못됐다. 뭐 잘못됐냐. 하여튼 잘못돼서 안 나온다. 가서 당신들 좀 혼 좀 나봐라. 그런 생각을 속으로는 네. 안익태한테 가서 뭐 잘못됐다는데 뭐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네. 내가 알긴 나이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어. 네. 그랬더니 가자. 그랬더니 끌고 이제 영업에 갔어요. 네. 갔더니 저 앞에 앉아있는 사람 제일 높은 사람 같은 네.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더니 여보 나 안익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나 오늘 2시에 일본에 나가야 할 텐데 왜 여권 왜 안 내주느냐 그러니까 네. 국장인가 알 게 어디 있어요. 네. 아래 계장 뭐 다 있는데 네. 오라고 하더니 이번에 여권 왜 아직 안 내드리느냐 네. 그러니까 나이가 틀렸습니다. 네. 나이가 어떻게 틀렸어? 네. 신청한 지 32살로 됐는데 제 나이가 똑같대요. 네. 32살로 됐는데 본 나이는 60몇 살이라고 그래요. 예. 예. 이거 틀려서 거기서 그건 안 내주면 안 내주면 연락을 해야 지금 나가실 텐데. 네. 그러니까 안익태가 뭐라 그러는 거니? 여보, 어? 안익태가 나가니 내 나이가 나가요. 이러더라고요. 참 멋있는 얘기예요. 예. 안익태가 나가니 내 나이가 나가느냐고. 네. 네. 국장이 당황해서 다 갖다가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건 내드릴때. 네. 그 아무나 못하는 소리죠. 네. 또 안익태 선생님 좀 되시니까 또 그렇게 그렇죠. 예,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또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그 취급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또 겸허하게 인정을 예, 해준다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됩니다. 네. 그렇죠. 또 그러나- 원리 원칙을 고집하면서 안 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죠. 네. 그러나 그건 도리 없죠. 네. 네. 본격적으로 작곡을 그러면 시작해서 발표하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선생님? 저는 본격적으로 작곡 공부도 한 거 아니고 네. 내가 좋아서 하는 음악에서 첼로로 갔고 네. 첼로 가는 오간에도 이제 동연히 이런 뭐 아까 말씀한 누가 잠자나 이런 거 뭐 네. 달 따러 가자 하는 건 다 그 이전에 다 작품 서두에 나왔죠. 네. 네. 그렇게 한 연후에 제가 일본 가서 공부한 다음부터는 그게 아는 게 무섭다는 게 그거예요. 네. 어디 가서 무대에 설 수도 없고 두려워서 네. 아니까 네. 처음엔 철없어서 아무데나 가서 독주도 하고 네. 나가서 무대에서 좋다고 내가 잘났다고 돌아갔는데 그때부터 그게 안 돼요. 그러나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서 일본 가서 한 4년 하고 네. 한노간에 거기서 이제 관현악도 배우고 제가 전공한 첼로도 배우고 또 작품도 좀 쓰는 것도 좀 배우고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제대로 이제 궤도열은 작품 활동이나 누가 잠자나가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작곡해서 이렇게 아마 그랬을 발표한 거예요. 그건 중학 다니실 때라고 들었는데 중학교, 그렇습니까? 예, 중학교. 네. 어떤 동기로 그걸 작곡을 하셨습니까 그때? 제가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가곡이나 동요 쓰는 사람 항상 시나 동요를 따로 외우셔야 돼요. 예. 한 번은 외가지고 이제 그럼 그건 저 평양서죠. 사실 때 그렇죠. 공부하실 때요? 그럼 네. 대동강 철결 타고 지금 강건도 가는데 네. 그 이제 좋은 게 꼭 이제 누가 잠자나 그 밤하늘 같아요. 네, 달 네, 별이 다 네, 있고 네. 근데 그러다가 해서 그대로 써진다는 거는 그러니까 약간 과장된 얘기고 네. 어떤 그 뭐 느낌을 가지고 네. 돌아와서 시간은 뭐 짤막한 시간에서 도무지 몇 소설 안 됩니다. 네, 그건 네, 8소설인가 되는데 네. 써서 했더니 그 여섯 말대로 어떤 분들은 우리 저 박 선생의 동요는 어른 동요야 네, 늘 네, 얘기하지만 어른 동요가 얼마나 좋으냐고 네. 아이들 동요보다는 어른 동요가 그래서 어른들 동요 많이 부르죠. 어른 동요라고 그래서 저는 부정 안 하지요. 네, 제 동요는 거지만 어른 동요에 가깝다고 볼까요? 그 처음에 그 누가 잠자나를 들은 분들이 어떻게 평을 하시던가요? 그때 반응이 어떻던가요? 근데 반응보다도요. 네. 노래 불러주느냐 네. 이게 문제죠. 지금 우리 동요가 많이 씌워지고 가곡이 많이 씌워지고 작품이 많이 나오지만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이건 무의미하고 누구를 불러주느냐 누구를 연주해 주느냐가 문제예요. 근데 한 번은 어디 진중가 갔더니 산 꼭대기에서 놀래 부르는데 네. 어른들이에요 그야말로 네. 누가 잠자나를 부르는데 야 참 좋은 노래 가지고 저 어른들이 부르고 있구나 생각해보니까 제 노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 일제 하에서 그 어른 동요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의리들이 그 어른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든가 이렇게 이건 저항 의식이 있다 그래서 작곡하기도 어렵고 활동도 어렵다 그러는데 이 동요는 그렇지 않았나 보죠? 근데 가사 내용부터가 네. 동요에 뭐 그런 정치적인 거나 뭐 사상적인 거나 그건 깔 수가 없으니까 정말 아름답고 곱고 귀하고 이런 것만 썼으니까 네. 그 사람들이 들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전혀 어떤 의미로는 선생님께서 동요를 그 당시 많이 그렇죠, 쓰셨는지 그렇죠. 모르겠어요. 되게 그때 저 작품 활동한 사람들은 전부 고집안이 동요입니다. 네, 네. 대전만 현재명 뭐 누구나 고집안 동요로 많이 활동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들어도 뭐 그 직접적으로 오는 거 없으니까 내비를 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이제 동요를 쓰실 적에도 어른이 부르든 어린이가 부르든 관계치 무관한, 않고 무관, 그렇죠. 상대 없이 그냥 곡을 그렇죠, 쓰시니까. 그렇죠. 네, 누가 그리고 또 불러도 하나, 좋다 예, 이겁니까? 또 하나는 그거다 제가 붙이고 싶은 건 주문해서 주문 받아서 쓰는 작품은 그렇게 시원한 게 안 나와요. 어허. 내가 쓰고 싶을 때 시를 보고 쓰고 싶을 때 동요를 보고 쓰고 싶을 때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서 쓰고 싶을 때 쓰는 작품이 작품이지. 네. 옛날에 유명한 대가들이다 누구한테 너 이거 얼마 줄게 써다가 이거 언제 쓸 테니까 써다가 그거 별로 없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을 발표하는 건 혼이 때든지 나 하고 싶은 때 네. 하는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바라는데 네. 그게 또 실제 해도 안 되는지 모르지만 근데 또 요즘 그 뭐 아시안 게임이 한참 이렇게 절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얼핏 생각이 남다마는 선생님 예전에 뭐 축구 선수로 그렇게 활약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축구 선수요. 네. 여자면 이런 축구 선수 노릇은 안 했어요. 하면 멋지게 했죠. 네. 요즘 우리나라 축구가 어떻습니까? 아주 강국인데 축구로요. 축구 얘기를 하면 큰일 네. 났네요. 축구를 제가 전 일본을 지금 우승할 때 제가 레프트 하프백 했어요. 네. 제일 분주한 거죠. 네. 근데 제일 뛰지 못하는 제가 제일 분주한 포지션을 맡아가지고 했는데 네. 그때 전 일본을 지웠어요. 하고 평양에 전 일본 대표 선수를 이겼다 이런 말씀이죠? 전 일본에서 게임은 3번 했는데 우리가 네. 가서 했는데 네. 3번 다 이겼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일본? 오사카, 대판, 갑자원에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쪽은 순수 한국인, 저쪽은 전부 일본인. 일본에 네. 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니고 사범학교 아주 네. 높은 차원 높은 애들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역시 정신이 필요하다. 네. 정신력을 그때 생각. 스코어는 어떤? 스코어 지금 이거 제가 얘기하면 믿을 분 별로 없을 거예요. 네. 10대 0, 네. 네. 6대 0, 네. 6대 1, 네. 6대 하나는 저조야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내가 차다 보니 킵도 막지 않고 뒤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는 재준 거죠. 네. 한 점은 그냥 양보를 하셨습니다. 양보했죠. 아. 막을 사람이 안 막고 그냥 다음 들어간데 골문까지 들어가니까 네. 그게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근데 선생님 뭐 연세도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예. 그 스코어를 또 저희들이 믿어도 괜찮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도 괜찮아요. 네. 이기고 오신 다음에 뭐 환영이 대단했다고 들었어요. 환영이 이런 환영이 아니에요. 네. 그것을 우승하니까 나 울어요. 울음바다라고요. 아하. 대판에. 네. 처음에는 우리 동포들이. 그렇죠. 네. 처음에는 한 2, 30명 나와서 우리 응원해요. 네. 갑자원에서. 네. 그다음에 처음에 10대 0으로 이기니까 네. 그다음에 한 3배 정도. 네. 한 100, 20, 30명, 네. 150명이 네. 나와서 야단 네. 하더니 결승에 갔다 하니까 네. 일본 놈은 하나도 없어. 일본 놈이라고 해서 미안해. 네. 일본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네. 우리만이 나와서 야단하는데 우리가 막 한 2,000명 거진 나왔어요. 네. 아니, 거기서 6대 1로 이긴 다음에 그다음에 정말 울음바다로 한국을 구가하고 일본 사람들이 꼼짝 못하고 네. 머리 쥐고 돌아가 버리고 말고 네. 우리끼리만 그때 1시간 남아 떠들다 해졌죠. 대판상. 네. 그래 이제 조국에 돌아와서 대단한 환영을 받으셨군요. 그땐 조선 총독부가 있을 때예요. 네. 조선 총독하면 우리 대통령보다 못지않은 권위자죠. 그랬겠죠. 예, 그때야 근데 뭐. 네. 평양에 역에 내리려고 그러니까 항주에서 조금 멋졌다 내려라.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평양에서 환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네. 멋졌다가 다음 날 어느 시간에 오라. 네. 그래서 거기서 소두 몇 마리 잡아먹고 네. 마음대로 놀다가 오라고 네. 해서 네. 그때가 12월 달입니다. 굉장히 네. 추울 때예요. 네. 그러고 들어가니까 평양역이 하여튼
미어졌어요. 미어졌더라고요. 네. 조선 총독이 와도 그때 그렇게 안 나오는데 네, 그 뭐 총독이 나온다고 그렇게 많이 우리나라 나왔죠. 사람들이 뭐 아니에요. 환영을 그건 했겠습니까? 강제로 내보냈으니까 안 나올 수 예, 없죠. 안 나올 수 없죠. 예. 근데 미어졌어요. 네. 그래서 겨울인데도 유니폼을 입고 이제 벌거벗은 이런 상태에서 밴드가 그전에는 많이 나와야 한 20-30명이 떠들었는데 네. 뭐 100여 명이 나와서 야단하고 네. 그래서 그걸 그래가지고 평양 시가를 쭉 돌아서 숭실학교까지 들어갔죠. 네. 대단했겠습니다. 그때 감흥이라는 건 첫째 일본 가서 이기겠다는 것보다도 네. 전 일본을 지웠다. 어허. 눌러버렸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그 현장의 장면도 싸움이었다고요. 네. 완력과 완력대가 아니라 네. 완력이 꼼짝 눌려서 못하는 어허.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네. 그 3.1절의 노래도 선생님이 곡을 쓰시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건 어떤 동기로 언제 쓰셨습니까? 그거는 우리나라가 해방이라면 저는 어폐가 있다고 봐요. 자유스럽게 돼서 네. 해방 후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부라는 것보다도 그런 기구가 없어서 네. 국경일에 노래 하나도 없고 음흠. 그때 국무총은 이범석 장군이 국무총리였었어요. 네. 그때 그분하고 아래에 있던 문교부 장관하고가 국경일 노래를 만들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서둘러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둘러서 만들기를 오랜 시간 안 걸렸죠. 그래서 처음에 가사를 지금 이북에 납치돼 가신 정인보 선생이 네. 가사를 국경일 노래 가사 다 만들었어요. 네. 만들어서 처음 나온 게 3.1절 노래가 나왔더라고. 네. 노래가 나왔는데 이거는 네. 가사가 아니고 이 얘기예요. 네. 김이는 3월 1일 정오 무슨 터지자 뭐 같은 일몰 같은, 꼭 이 네. 얘기를 네. 그러니까 다들 이건 너 안 한다고 네. 못 한다고. 근데 안 할 수 없이 돼버려서 네. 아니 다 가사를 떼맡기고 그다음에 다시 외에서 나온 것만 가지고 이제 시청에 들었죠. 네. 들어서 뭔가 확실히 잘못됐는데 뭔가 잘못됐는데 저 김인호 3월이 저거 당선이 됐더라고요. 네. 아, 노래가 좋으니까 당연히 당선. 가사가 좋아서 그랬죠. 가사는 얘기 같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곡을 쓰시면서 누구를 연상을 하셨다던가 과거를 회상해 보았다던가. 근데 첫째는요 하는 가사의 내용을 그건 이거 써야 어땠습니까? 된다 하니까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항상 외가지고 잘 때 먹을 때 다닐 가지고 외우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가 마음이 항상 편안치 않은 거는 내 죽은 형이 네. 약간 애국적인 사상이라고 할까요? 네. 국사범으로서 그때 국사범이에요. 네. 일본 사람도 있을 때 네. 국사범으로서 독립운동 하셨겠죠? 예, 네. 독립운동보다도 무슨 속된 말로 암살 사건에 주모로 돼서 서대문 형무소에서 한 9년 지형하고 나와서 죽었어요. 근데 나이가 아마 31살도 안 됐을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어떤 가버렸죠. 암살 사건에 그렇게 되셨을까요? 다 미워하는 사람이니까 제가 얘기할 거예요. 얘기 저 미워하는 분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얘기 안 할 거예요. 네. 이완영 암살 사건이 어허. 거기에 가담을 하셨습니까? 그 주모자로. 예. 그래서 그 본 주모자 김재명 씨는 사형당했죠. 네, 네. 그리고 이분들은 복역을 9년, 10년, 12년 이렇게 하고들 나왔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런 애국적인데 네. 그런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뭐 애국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제가 3.1 운동 때 평양에서 직접 겪었습니다. 나이는 7살인가 8살에 예, 겪었죠. 예, 예, 그때 예, 열안했죠. 예, 예. 예, 그때 그 전경도 보고 예. 우리나라가 저 일본 놈들한테 저렇게 당하는구나 하는 이 마음이 항상 속에 있습니다. 네. 예, 그 태극기는 또 언제 어떤 동기로 그 동요로 뭐 이렇게 그거는요 아까도 쓰셨다고 얘기했죠. 예, 그런다마는 동요인데 네. 그 제가 한 것까지도 모르겠을 정도로 네. 그래서 부산에 있는데 국민학교 교과서에다가 네. 이 노래를 실리겠다고 가사만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사해서 보내주고는 그다음에 전 잊어버렸죠. 네. 부산 피난 때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가사 그것만도 아니라 다른 건 많이 왔었어요. 네. 왔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 작품을 써서 우리나라 국민학교 교과서가 음악 교과서가 그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부산 피난 가셔서 이제 그 태극기를 작곡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그 당시에 그 모든 예술인이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참 고생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뭐 해군 정원음악대나 네네. 이런 데 뒷받침 있는 데는 괜찮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이제 호를 단신이 가서 네. 피난했던 사람들은 그렇지도 못하고 반 거지 생활을 했죠. 네. 주인 뭐 아주 어릴 때니까 뭐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그 유명하신 분들이 참 고초에 시달리다가 병들고 그 중에도 그리고 최동선 씨 같으니 네네. 최동선 씨는 그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그 꼿꼿하고 딱딱하고 네. 찔러도 피도 안 날 정도로 딱딱한 분이에요. 네. 근데 부산 피난을 오셨는데 돈은 하나도 없죠. 네. 먹을 건 없죠. 네. 이런 얘기도 좋지 않을지 몰라요. 애들을 용도 딸이 어머니 뭐장 입고 이런 데다가 놓고는 껌도 네, 더러프스도 네, 이런 거 갖다 놓고 팔아서 그 생계를 유지했죠.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분들이 그 중에 계십니까? 최동선 씨는 없고요. 네. 그 뒤에 윤영화 씨가 있어요. 둥그란 그 원 뒤에는 윤영화 씨가 있고 네. 또 보리밭 작사한 다음 네. 박화목이라고 그 사람이 네. 보리밭 작사한 사람이고 네. 그 앞에 앉아 있는 근데- 분이 이흥렬 씨. 네. 근데 그 윤용화 선생님도 아주 고초를 겪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그 저 당시인가요? 음악한 사람들이 다 왜 그렇게 간지 모르지만 다 굶어 죽었다고 하는 얘기로 다 이 얘기가 돌아가는데 아니요, 뭐 그런 뜻은 아니고 고생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고생 많이 것이라는 건 역시 먹지 못한 고생이 제일 컸죠. 네. 윤영화는 또 그래. 윤영화도 작품을 써서 우리나라 돈 있는 사람들 욕하고 싶은 건 작곡료 좀 많이 주면 어때요? 뭐 2,000원, 3,000원, 5,000원 줘서 근데 그거 가지고 몇 끼 먹어요. 또 윤영화 술 좋아해서 그땐 무슨 뭐 돈 있는 분들이 있었겠습니까? 다 피난 중에 말이죠. 그래서 그 전쟁의 와중이니까. 그것도 그랬죠. 참 그것도. 그 그런데- 억울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은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 그 바로 전쟁이란 상황인데 지금은 감히 이렇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보리밭을 작곡하신 분이 그렇게 굶주렸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얼마나 보리밥 작곡해서 예, 보리밥만 목이 먹다 메겠습니다. 죽었죠. 보리밥도 못 잡수셔서 네. 근데 그렇게 배고파서 예. 갔다고요. 네. 저희들도 도통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극한 상황이니까요. 그때 실정을 그대로 다 이야기하면 욕먹을 사람도 많고 뭐 안 할 얘기 했다 하고 저욕할 사람도 많지만 뭐 그거 지금 선생님은 10분이에요. 그동안은 그동안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 피난 천주 거 중에서. 가서 배까지는 안 고팠지만 네. 그래도 이것저것 하느라고 네. 받는 돈 아껴서 네. 열 먹을 거 한 20일도 먹고 네. 또 안 할 것도 해도 보고 그래서 저는 그래도 꽤 이렇게 보면 태음이고 비활동적인 것 같지만 네. 뭐 일을 났다 그러면 일차로 달아나는 건 저예요. 어허. 네. 6.25 때도 일차로 달아났죠. 네. 또 구입할 때도 일차로 달아났죠. 달아난 가면 저는 없습니다. 네. 왜 없는지 모르시죠? 네. 잘 모르겠는데요. 달아갔으니까 없다고 생각 마시고 달아난 가면 요소 없어져요. 네. 지애들한테 먹기는 아, 그렇겠죠. 예. 네. 네. 없어져요. 그래서 아, 저는 달아나지 않으시면 없다고. 여기 남아 있을 수- 예. 있으면은 뭐 못 견딜 견디죠. 수가 못 없다. 견디죠. 네, 네. 그러시겠죠. 네. 그래서 그래서 뭐이 낫다 그러면 달아나는 거예요. 예술이라는 것이 그 높은 경지에 이를수록 모든 분야가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럴수록 그 경지가 이렇게 심오해지고 이렇게 무게가 더해지고 이렇게 값어치가 있어진다고 할진데 어떻게 예술가가 살아야 그 높은 경지에서 살다 갔다고 들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저희 최동선 선생이나 네, 또 그 윤영화가 잘 살다 갔다고 봐요. 저는 배고파도 어디 가서 구차한 일 안 하고 나쁜 일 안 하고 지금도 이거 제가 누구한테 여기 몇 분에게 좀 이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러면 하고 싶은 건 돈 때문에 살지 마시오 하고 싶다고요. 네, 우선 사람이
필요하지. 네. 인간의 지식이 필요하지. 돈 네. 때문에 나는 세상 사람이라는 건 참 불쌍해요. 돈을 오고하면 사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지. 돈 때문에 살다 가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 중에도 불쌍한 사람이죠. 네. 이 젊은 사람들, 특히 저도 젊었지만 젊은 사람들, 학생들 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네. 돈 따라다니지 말고 네. 자기 인간 하나 바로 키우는 데 따라다녀라 하는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네. 이게 참 어려운 경지지요. 경지지 한 네. 그게 비현실적이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살아요. 않지 쉽지 않습니까? 않으니까 네. 하약의 값이치가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이 돈이 많은 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어떻게 들으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청렴하다 그럴까요? 뭐 이렇게 고고하게 사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면은 어울리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안 되죠. 아니죠. 선생님 같은 분은 되지만은 또 웬만한 사람이 또 그런 소리 하면은요. 아이 돈이 뭐 있어 봐야 알지 뭐 돈 없으면 뭐 그러게요. 그런 걸 아느냐고 예, 그러고 그러게.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 김 선생께서는 뭐 그렇지 않은 줄 알고 제가 얘기하는데 돈 따라다니면서 살려면 한정이 없어요. 그렇겠죠. 한정 네. 없다고요. 또 돈 따라다니 보면 자기 할 것도 못 한다고요. 네. 네. 뭐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배고픈데 어떻게 돈 안 따라다니게 그러면 저 할 것 잘하면 네. 잘하는 그 길이 먹여 살고다는 걸 아셔야 할 거예요. 네. 네. 변비지도 않은 내가 돈만 따라다니면 돈이 먹여 살리지 못해요. 네. 내가 남보다 월등 잘하고 누구보다도 월등 잘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나만다 생각할 거 없이 네, 네. 월등 우수한 인간이 되면 네. 돈 안 따라다니고 돈이 자기를 따라와 주는 거. 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오남매 되신다고 했는데요. 마침 그 막내 따님 되시는 그 박계란 씨께서 이 자리에 나오셨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혼자 사시니까 가끔 들려서 그 돌봐드리시곤 하신다고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 아버지가 음악가다 하는 것은 언제부터 느꼈습니까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렸을 때인데요. 네. 저희 집엔 피아노가 없었어요. 네. 근데 그 작곡을 하시면서도 네. 피아노를 좀 이렇게 연습을 해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버지는 피아노도 안 치시면서 네. 또 그렇다고 휘바람을 잘 부시지도 못하는데 네. 꼭 휘바람을 부시면서 네. 그것도 이제 다들 잠자는 새벽에 네. 휘바람 소리를 이렇게 아주 그냥 시원하게 하시지는 못하지만은 그 휘바람 소리로 그 음을 이렇게 타고 계실 때 그때 어렴풋이 깨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작곡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아주 어렸지만은 그거를 네.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이 아버님께서 작곡하신 노래 중에서 어떤 노래를 제일 좋아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도 부르고 지금도 우리 애들한테도 가르쳐주고 있지만요. 네. 산바람 강바람이라는 네. 그 노래가 네. 참 좋아요. 네. 산 위에서 부는 네, 바람 시원한 바람 네. 하는 노래요. 네. 그 노래는 아주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가 좋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사도 좋고 네. 또 특별히 그 노래를 좋아하시게 된 무슨 동기는 없으시고요. 예, 특별한 동기는 없고 네. 그냥 아무 데서나 흥얼거리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아무 데서나 흥얼거려 부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호된 꾸지람을 받으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 슬아의 자녀는 일남일녀. 그렇습니까? 네. 혹시 자녀 가운데서 할아버지처럼 음악가가 되겠다고 그러는 자녀는 없습니까? 글쎄 아직 어려서 그런지 음악을 하고 싶어하는 딸아이는 있는데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면은 네. 끝까지 밀어주고 싶어요. 그 어렸을 때와 지금과 아버님을 이렇게 옆에서 보시는 그 뭐라 그럴까요? 견해가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어떤 분이십니까? 완고하시고 완고하십니까? 네. 네. 자녀 교육만큼 저 나갈까요? 완고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선생님 나가시면 어떡하게요? 나 있는 데서 안 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으신데 저 아버님 연세는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32살이죠. 기억은 하고 있지만요. 네, 아버지가 굉장히 그걸 꺼려하셔요. 말씀을 나이 못 밝히는 하시는 거를. 아니면 뭐 이렇게 억압을 주시는 건 아닌데 네.
나이를 잊고 사시는 아버지를 굳이 나이를 알려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괜히 말씀을 드렸네요. 연세는 제가 잘 모르고 하면 32살 32살. 되셨다고 제가 지금부터 알겠습니다만은 네. 그 혼자 사시는 것에 대해서 이 주위에서 그 자녀분들이요 와서 같이 계시자든가 찾아가서 뭐 그러면 싫다고 그러신다는데 네. 오빠도 계시고 언니들도 쭉 위로 네. 계신데요. 아직은 내가 의지할 때가 아니라는 것 항상 그거를 얘기하셔요. 내가 너희들한테 의지할 때가 되면은 네. 니네들이 날 모시겠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찾아갈 테니까 그런 말 하기 전에는 내 곁에 와서 같이 살자고도 하지 말고 날 모시겠다고 이렇게 불러들이지도 말라는 그런 말씀을 늘 하시고 있고요. 제가 집에를 이제 가 보면은 제가 한두 시간 머물기가 좀 죄송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시간을 너무 빼앗는 것도 같고 또 애들 데리고 가면은 외손주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좀 외손주가 귀엽기는 해도 그걸 오래도록 못 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아버지 시간을 빼는 것 같아서 가시면 항상 그림을 그리시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런 아버지대로의 작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오랫동안은 못 있어요. 제가 뵙기로는 뭐 저 갈 때 되면은 내가 그 아드님이나 따님 네, 집에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는데 그러실 분 같지 않은데요. 네. 로빈선 크루소라는 그 소설을 보셨습니까, 선생님? 영화를 봤죠. 영화를 보셨습니까? 네. 그렇게 그 절의 고도에 가서 사셔도 선생님은 외롭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좀 보내주면 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아무도 없는데 가시면은 더 활동이 잘 되실 것 같습니까? 활동보다도 좀 하고 싶은 걸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집에 조용하게 혼자서 뭘 하시는데도 혹시 이게 도시다, 사람들이 사는 사회다, 이 이웃이 있다 이런 것만으로도 일에 방해를 받으십니까? 방해받죠. 하하. 그러게 그럼 지금까지 마음 놓고 작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조용한 때 밤중이라든가 지금도 제가 아파트에 살지만 옆집에 누구 있고 아래가 누구 있고 뭐 와서 이러고 저러고 하지만 뭐 절대 전 있는 척을 안 하고 있죠. 네. 선생님께서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 일에 몰두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러면 언제부터 그리시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림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학교 3학년 때 3학년 끝나고 일본 가서 미술학교 1년을 다녀서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국전, 요즘엔 국전이라고 하지만 그때는 선전이죠. 생땡이라고 그랬죠. 네. 그때 어떻게 잘못된지 모르지만 뭐 풍경화 한 점이 입선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건 뭐 용기보다도 네. 이제 그런 것이 하나 기회가 돼서 계속적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고 그때 친구를 보면 여기 지금 와서 우리 서울에서 활동하는 화가 박영선 무슨 김원 네. 그분하고 같이 그림을 그렸죠. 제 11회 지금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작이라고 소개가 되고 예. 있습니다. 저거는 몇 년 전 그림이나 될까요? 그 해방 전이지요? 해방 1930 몇 년 네. 그럴 거예요. 네. 저 그림은요. 네. 이거 혹시 평양에서 오신 분 계시면 제 평양의 숭실전문학교 교문이에요. 이게 아하, 세운 거는. 네. 그리고 뒤에 있는 건 평양의 서문교회라고 네. 교회장이에요. 네. 아마 네. 저 평양에 계신 분이 오셨으면 제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네. 저거는 그 집안 사실로 그린 그림이니까. 네. 선생님 그림의 소재는 어떤 것을 주로 사람이 즐기죠? 못나서요. 네. 사람이 못나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에 앉아 조물 그리는 거 제일 좋아요. 사람은 저것도 아침인데 네. 왜 아침을 저렇게 택했느냐면 사람 등이는 아침 낮이 싫고 싫어서요. 네. 학생 오는 9시 이후가 싫고 해서 새벽 7시 저 정도예요. 네. 그래서 사람 없을 때 해가지고 집에 뛰어들어가고 네. 그랬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집에서 많이 종물이나 인물화 많이 가지고 그러고 뭐 필요하면 어디 멀리 가서라도 풍경 좀 그리고. 예. 네. 이 소리로 표현되는 음악과 이렇게 시각적인 붓으로 표현되는 그림과 근데 특히 어느 쪽이 더 밀접한 선생님 좋으십니까?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특히 밀접한 관계는 네. 음악의 작품 쓴 사람, 네. 그림에서
대상하는 사람은 네. 일치예요. 이건 네. 대상도 서울이 해서 안 되고 네. 이거는 그림 뭐 음악 할 것 없이 하여튼 대상은 누구든지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네. 그 뭐라 할까 그 방법이나 생각하는 거는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대상도 해보고 이제 그 작품도 들어쓰느라고 이제 해보는데 그 아주 일치가 되어 있다는 거. 네. 둘을 떼놓을 수가 없다는 거. 네. 그걸 하나만 하면 안 되는 그건 아니에요. 네. 그 둘 하면 더 좋고 어허. 더 내가 얻어지는 게 있고 네. 그런 데서 네. 저는 둘이 밀접한 관계를 있다고 보고 있고. 네. 네. 요즘 만드신 곡으로는 어떤 곡이 있으십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백마강 맑은 모래 네. 이제 그거 이 가곡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아직 어디 발표가 돼서 네. 어디서 한번 제가 하는 걸 들어봤고는 그 외에는 제가 어디 또 이거 내놓는 걸 그렇게 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언제 그것도 이제 만들어서 좀 내놓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대충 그 댁에서 그림을 그리시고 네. 곡을 쓰시고 또 그 앙상블 상임 지휘자로 네. 또 지휘하시고 그러는 정도의 근황은 저희들이 들어서 압니다. 네. 선생님 그렇게 자녀분들 손주들도 몰리하시고 그림만 몰두하시고 음악 작곡만 몰두하시는 것이 앞으로 그러면은 얼마나 계속이 되실 것 같습니까? 뭐 오래 계속될 거예요. 네. 선생님 앞으로 건강하시고요. 선생님 그 하시는 활동이 감사합니다. 뭐 계속 순조로이 뜻을 세우신 대로 잘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참 나오시기 꺼려 하시는 분을 이렇게 저희들이 억지로 졸라 모셔서 혹시 만족스럽지 않으시면 어떡하는가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건 밖에 저하고 둘이 나가서 이제 얘기하려고. 네. 그리고 오늘 따님도 바쁘신데 우리 박계란 씨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평생을 아주 외골수로 이렇게 참 고집스럽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동요를 쓰시고 가곡을 쓰시고 그리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이렇게 고고히 살아오신 우리 박태현 선생님을 오늘 모시고 여러 가지 살아오신 일생의 좋은 말씀을 들은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밤늦은 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